오늘은 영양소 발효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발효는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음식이 부패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부패 과정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발효입니다. 미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발효나 부패나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발효는 좋은 것, 부패는 나쁜 것으로 분류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인 된장, 고추장, 김치, 요구르트 등은 바로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릴 적 어르신들께 보릿고개란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귀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어떤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자주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쉬지 않고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혹사되는 내 몸을 보면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필히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위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소화기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아요. 소화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계적 소화는 음식물을 씹는 행위나 위의 연동운동 등을 가리킵니다. 화적적 소화는 음식물을 소화효소를 통해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우선 소화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입으로,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 및 소화시키는 아밀라아제가 나오며 단단하거나 커다란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잘게 쪼개는 과정을 거칩니다. 잘게 쪼개진 음식물들은 식도를 통해 위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음식물 중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 마지막 십이지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함께 만나며 최종적으로 음식물 분해 및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영양분이 모두 흡수된 음식물은 마지막으로 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장에서는 수분 흡수와 더불어 배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꼭꼭 씹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우리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생각보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줌과 동시에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내 몸이 부담을 가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그만 먹어야 된다는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이를 렙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은 식사 시간이 최소 20분 정도는 지나야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평상시 체중 유지를 위해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나 소화가 더뎌 힘든 분들은 필히 지켜야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할 위험이 줄어들며 소화 과정에서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사 시간은 20분이 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마음이 급해서 꼭꼭 씹어서 음식을 삼키기보다는 몇 번의 오물오물 씹은 후에 음식을 삼킵니다. 이런 습관은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섭취하게 되면 빠르게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으므로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개 소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음식은 탄수화물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은 최소 12시간 이내에 소화가 되고 단백질은 최소 45시간이 걸리고 지방은 7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포함된 야채는 얼마나 걸릴까요? 야채 식이섬유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물이 체내에서 소화가 될 때 사용이 되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우리 체내에서는 음식을 영양소로 분해시키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분해시키는 효소가 나옵니다. 평상시 음식을 꼭꼭 씹어 잘게 부순 형태로 삼키게 되면 당연히 소화효소의 분비도 과하지 않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불량이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특히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었을 때의 소화 시간에 비해 나이가 들고 노년에 들어가면서 소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간이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마다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불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이 점차 서구화되고 가공된 식품과 육류만을 고집하는 식습관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일들이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제는 소화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뉘어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가 더디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는 것은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영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작. 그것은 바로 음식을 꼭꼭 씹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소화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갖는 것.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